개념 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보통 IT 혁신으로 이제 기업의 담당자들이 이런 고민을 하죠. 이제 클라우드 넘어갔는데 수작업 많았는데 기존에는 모놀리틱 어플리케이션 어떻게 했는데 이제 좀 자동화 했으면 좋겠다. 어질리티 좀 확보해서 수정이라든지 개발 배포 이런 거 좀 잘해봤으면 극대화시키고 싶다. 그래서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서 이제 보통 어플리케이션 이노베이션, 어플리케이션 모더나이제이션 진행합니다. 뭐 기능성, 신뢰성, 사용성, 유지보수성, 효율성, 이식성 이런 거 고려하게 되는데요. 1차적으로는 이제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해서는 인프라 모더나이제이션, 즉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을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진행을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그거를 뛰어넘어서 어플리케이션 모더나이제이션, 어플리케이션을 좀 더 현대화해서 그걸 효과적으로 클라우드에서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어플리케이션 모더나이제이션이 어떤 것이냐 하면요.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화를 하는 거죠. 어플리케이션을 클라우드 네이티브하게 그런 속성을 가질 수 있게 바꿔주고 만들어주는 과정. 이런 것들이 바로 어플리케이션 모더나이제이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이런 거 해야 될만 하는가, 왜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이 많으셨는데 이제는 선택이 아닙니다. 그렇죠. 당연히 하셔야 돼. 당연히 이거를 하셔야 되는 그런 거고요. 이제는 비즈니스적으로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느껴지면 모더나이제이션 하셔야 되고요. 근데 기존에 이제 어플리케이션 모더나이제이션을 추진하시기 위해서 다양한 이제 장애 요인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사실은. 이런 모더나이제이션 할 수 있는 뭐 지원 툴들, 그런 툴들을 활용하시면 조금 더 쉽고 굉장히 효과적으로 대응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퍼런스 확보, 전문성 제고, 저희 있습니다. 불러주십시오. 그리고 그동안 저희가 진행하면서 쌓았던 리슨런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 베이스로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이제 어플리케이션 모더나이제이션 효과적으로 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이제 딜리버리 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워크샵도 주로 운영하고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이라는 게 여기 보시는 1번부터 5번까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온디맨드 셀프 서비스가 되느냐. 여러분들 클라우드 환경,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 다 온디맨드 서비스 내가 원할 때 만들어서 직접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브로드 네트워크 어세스 내가 충분한 네트워크 브로드밴드를 사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하실 수가 있고요. 리소스 내가 원하는 만큼 물론 돈 내야 되지만 늘려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신속하게 늘렸다 줄였다 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 클라우드 컴퓨팅 가장 중요한 점은 내가 쓰는 것들이 다 측정되고 있느냐. 이게 내가 쓰고 있는 것들이 기록돼 미터링되고 있느냐, 빌링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이 어떤 거냐?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은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 즉 SaaS형으로 되어 있는 최소 단위 서비스로 구성된 어플리케이션을 우리가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 제가 참조 모델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오른쪽에 보시는 여기 부분에서 이런 특성들 이런 것들을 보장하기 위해서 제공돼야 되고요. 각각의 레이어별로. 그리고 이 레이어가 피지컬부터 어플리케이션 레이어까지 각각의 IaaS부터 카스, 파스, 사스의 영역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어떻게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모더나이제이션 효과적으로 할 건지 저는 되게 짧게 말씀을 드립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마이크로 서비스 one small thing based API에 의해서 정의된 가장 작은 서비스 단위, 도메인을 알고 계신, 업무를 알고 계신 전문가들이 판단을 하실 수가 있고요. 최소 단위의 어터믹한 스몰 원띵, 이 서비스를 찾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도메인별로 마이크로 서비스. 그래서 마이크로 서비스 핵심 아키텍처를 보시면은 각각에 보시는 것처럼 이 서비스. 그래서 이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만들고 구성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를 디컴포지션, 분리해서 데이터베이스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API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API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고요. 이런 모든 것들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고 배포하기 위해서 데브옵스가 적용돼서 다 오토메이션 할 수 있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 모더나이제이션으로 갈 수 있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의 핵심 요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구성하시고 서비스를 만드실 때 이런 기능을 제공하는 요소들을 활용하시면 더욱더 좋습니다. 그래서 API 게이트웨이, 서비스 메쉬 기능, 그리고 백킹 서비스들 같은 경우에는 뭐 DB, MQ, 뭐 SMTP, 레디스 같은 캐시 기능들 이런 것들을 백킹 서비스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구성하시고 아키텍처링 하신다면 조금 더 좋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만드실 수가 있고요. 당연히 이제 컨테이너라이제이션을 통해서 만들어진 컨테이너 베이스로 하시게 되고 텔레메트리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서비스라든지 내가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들이 미세하게까지 다 컨트롤되고 모니터링 될 수 있게끔 하는 게 바로 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의 핵심 요소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오토메이션을 하기 위해서 CI/CD 오토메이션으로서 뭐 젠킨스라든지 이런 각각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데브옵스 툴 활용해 하셔가지고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의 큰 틀을 이제 완성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마이크로 서비스를 운영하시게 되면은 이런 형태대로 대부분 운영하실 수 있는 모델이 나오고요. 각각 요소로 이제 통합돼서 운영되는 형태가 마이크로 서비스 기반의 운영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파스라는 요소는 이 목적입니다. 개발자는 개발만 신경 쓰게 하자. 예. 그럼 이런 사스형 어플리케이션 되기 위해서는 이 보시는 이 세 가지 요소가? 스케일러블, 네. 예 맞습니다. 스케일러블하고 멀티 테넌시를 보냐. 멀티 테넌시라는 거는 내가 어떤 특정 논리적으로 구분된 영역에서 내가 어세스 권한을 갖게 되는 그 영역, 다양한 테넌트를 가질 수 있게끔 하는 기능을 멀티 테넌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모든 컨피그레이션이 자동화돼야 됩니다. 메타데이터 드리븐하게. 예, 메타데이터로 베이스로 메타데이터에서 긁어온 거를 갖다가 내가 어플리케이션을 하나 만들면 이게 사스형이라고 그러면 메타데이터로 베이스로 만들어져서 하나의 어플리케이션 서비스가 되고 이런 식의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우리가 사스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테넌트 보시는 건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멀티 테넌시 수준은 보시는 것처럼 피지컬 레벨부터 어플리케이션 레벨까지 이렇게 제공이 되는데 최근에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환경들은 이 어플리케이션 레벨의 멀티 테넌시까지 제공해주는 사스형 서비스들 예를 들자면 뭐 세일스포츠닷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 어플리케이션 레벨의 멀티 테넌시를 제공해주는 이런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각각의 테넌트별로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거나 세미 쉐어드라고 나오죠. 중간에 있는 거 보시면은 단일 데이터베이스 안에 테넌트별로 별도의 전용 테이블을 사용하게끔 합니다. 보통 이렇게 제공하는 가장 알려진 오픈 소스 베이스의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포스트그레스QL 이렇게 네임스페이스라는 걸 제공해서 이렇게 구성할 수 있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보시는 것처럼 보시는 건 테넌트 아이디를 각각 데이터베이스에 박는 굉장히 무식한 방법이죠. 모든 테넌트는 같은 테이블을 사용하고 테넌트 아이디를 컬럼으로 개발 테넌트 데이터를 구분짓는 저런 방식으로 이렇게 구현을 하실 수가 있는데 최근에 가장 뜨고 있는 이런 그 마이크로 서비스라든지 아니면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 딜리버리 컨티뉴어스 딜리버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GitOps라는 방법. Git을 베이스로 해서 CD를 컨티뉴어스 딜리버리를 하게끔 하는 그런 쿠버네티스 베이스의 오퍼레이터가 이제 아르고 CD라는 솔루션인데 이 아르고 CD라는 솔루션 자체가 이런 업무 중요도를 가진 요구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뭐 오렉티브 클러스터라든지 인서비스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라든지 뭐 라이브 볼륨 리사이즈라든지 오토 힐링 같은 이런 굉장히 크리티컬한 기능들을 자체적으로 제공해 주게끔 되어 있는 오픈소스의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어플리케이션 모더나이제이션 어떻게 진행하시고 분석하시고 할 건지 그 방법론에 대해서 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더나이제이션 대성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들을 다 정보를 수집하시고요. 오케이. 그래서 포트폴리오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어플리케이션 어세스먼트 모더나이제이션 어세스먼트 솔루션을 활용하시게 되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플리케이션 다 뜯어보지 않아도 뭔가 방향성을 정확하게 진단해서 알려주고요. 그 자체적으로 어플리케이션 자체를 다 분석을 해주기 때문에 문제점들도 상당히 코드 레벨까지 분석을 해줍니다. 첫 번째는 이제 보통 우리가 리호스트라고 얘기하죠. IaaS 레벨에서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는 상태들을 선정을 해서 리호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대로 들어서 리프트 앤 시프트 하게. 그 다음에는 보통 어플리케이션 모더나이제이션을 하기 위해서 결과들을 나온 것 중에서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뭐 리팩터를 한다든지 리아키텍트를 한다든지 리빌드 할 수 있는 상대들을 찾게 되는데 보통 리팩터 하는 것들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최소한의 어떤 변경이나 코드 변경을 통해서 클라우드로 옮기게 되는 거고요. 그 리아키텍트나 리빌드나 리플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만드는 그런 컨셉이 많이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 모더나이제이션을 위한 마이크로 서비스 모델링이라는 걸 좀 하게 됩니다. 모델링? 하이라이트 분석을 하게 되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제가 이걸 참조했을 경우에 내가 모델링을 더 쉽게 할 수 있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모더나이제이션 모델링 요걸 조금 더 효과적으로 지금 검증을 하면서 할 수 있는 이런 기능까지도 제공이 됐다고 제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지금 이 모델링 방법에 의해서 어플리케이션들을 서비스를 분리하고 디컴포지션 하게끔 되는데 이 접근 방법은 간단하게 뭐 6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구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도메인 전문가들이 각각의 소프트웨어의 어떤 업무 영역인지 이런 것들을 정의를 하게 됩니다. 도메인이 커질 때마다 이거를 바운더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찾아야 되는데 이거는 이 어플리케이션 도메인에 대한 컨텍스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여긴 이만큼 이렇게 서비스로 쪼개줘야 됩니다. 라고 바운더리를 정의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바운더리를 정하는 과정을 바운디드 컨텍스트 분석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 것들이 이 바운더리 안에서 컨텍스트 퍼스트 디자인이라고 해서
API를 각각의 서비스 단 기능별로 정의하게끔 되는 REST API 베이스로 정의하게 되는 이런 것들을 과정을 이 컨텍스트 퍼스트 디자인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설계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보게 되면 이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디컴포지션 해야 되는가를 검증하실 수가 있고요. 판단할 수 그 있겠네요. 검증을 구분을 딱 줘서 테이블이라든지 어떻게 구분돼야 되고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나눠야 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명확하게 정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4단계까지 진행하게 되면은 어플리케이션 모양새 서비스가 구분이 되고 데이터베이스의 형태가 어느 정도 나오게 됩니다.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지네요. 예. 4단계까지.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이거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 갈 수 있는 준비가 많이 된 겁니다. 네, 마이크로 네, 서비스로 네. 많이 준비가 됐는데 네.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걸 다 엮어줄 수 있게끔 하는 이벤트 드리븐 아키텍처를 정하셔야 됩니다. 즉 각각의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들이 분산되어 있는 분산 환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되는 이런 일들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벤트입니다. 아하. 그 이벤트를 찾아서 그 이벤트 드리븐하게 아키텍처를 만드시고 그것들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어떻게 주고받을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주고받을 것인지 어떤 채널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의 이제 끝나는 거네요. 형태가 딱 나오고 여기에 맞는 이제 아하. 소프트웨어 스택을 정의하게 되시는 거죠. 스케일 큐브라는 걸 좀 적용해가지고 같이 활용하셔가지고 분석을 진행하시게 됩니다. 이거는 네. 툴이죠, 일종의. X축에서는 서비스 기능을 어떻게 이중할 건지, 이건 가용성을 위해서 저희가 서비스를 나누는 게 이 Y축 확장이죠. Z축 확장을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분리할 것인가, 그리고 분리된 데이터베이스의 가용성을 위해서 이중화를 어떻게 하신가. 이런 것들을 요 스케일 큐브를 적용해서 많이 하게 되고요. 그래서 보통 MSA 도입하시기 전에 고민을 꼭 하셔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운더리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이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요, 사실은. 그러겠네요. 그 레거시 시스템들하고 공존해야 되는데 아. 그런 것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인테그레이션 하면서 진행하실 것인가. 모더나이제이션을 하이브리드한 형태로 많이 하십니다. 모더나이제이션 하게 되면 운영에 대한 오버헤드가 발생하게 되는데 아하. 절대 어플리케이션 모더나이제이션을 하는데 자동화가 되지 않는데 이거를 강행하신다고 한다면은 하지 않는 것보다 못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아키텍처로 소프트웨어 스택을 만들어서 서비스를 할 것인가 하는데 이런 세대별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지금 MSA를 구축하는 데 네. 있어서의 2.5세대 제가 말씀드렸던 그 기덥스라는 거,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들 이런 것들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하게 되고요. 최근에는 이제 기덥스 환경뿐만 아니라 아르고 CD, 애저 아크 같은 걸 활용해 가지고 딜리버리를 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3세대로 넘어가면서 이스티오라든지 서비스 메시 구성이라든지 쿠버네티스, 애저 아크로 클러스터 구성해서 서비스하는 형태, 그리고 최종적으로 4세대에 가서는 이스티오, 서비스 메시, 쿠버네티스, 애저 아크 아니면 서버리스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서비스할 수 있는 이 4세대로 가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아키텍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은 MSA를 전환하고자 하는 스프링 붓 어플리케이션의 프레임워크 자체를 잘 잡아놓고 기존의 어플리케이션의 기능을 여기다가 그냥 갖다 붙이는 과정을 통하시는 게 기존에 있던 걸 바꾸는 것보다 훨씬 더 용이하고 편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거 기업들이 이제 대부분 다 모더나이제이션을 고려하고 있고 해야만 한다라는 숙제로 가지고 계십니다. 내년 오기 전에 빨리 요청해 주시면 저희가 찾아가서 바로 실행하고 딜리버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